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고전소설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임장군전이라는 작품이죠. 영소설입니다. 예전에 몇 해 전에 박시부인전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고전소설 하면 여러분들 네 가지 형태로 좀 알고 있으세요. 영소설, 그 다음에 사랑을 소재로 한 염정소설, 그 다음에 개인 창작품 판소리개 소설. 이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 네 가지 종류 정도가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임장군전은 여러분 이건 역사소설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원래 임장군전도 여러분 EBS 연계교재에 있었던 작품인데, 여기 지금 제시된 지문 자체는 이제 연계교재에 없는 지문이었죠. 그래도 전체 줄거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소설은 일단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슨 문학이다? 갈등 문학이다. 요번에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서 현대소설은 특별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죠? 갈등 없이 그냥 청계천변에서 보이는 풍경 두 가지. 그래서 딸과 헤어지는 어머니의 모습. 하나는 한 집안이 몰락해서 결국 시골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그려놨어요. 시나리오는 일단 영호와 철호의 갈등. 됐죠? 그 갈등의 원인은 뭐겠어요, 이거?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이 고전소설은 갈등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등이 김자점하고 누구죠? 임장군이죠. 임경업 장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뭐겠냐? 그럼 결국 뭐 때문입니까? 권력 때문이죠. 그죠? 요즘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서 보는 뭐 사극 드라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소설은 인물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점이 신복을 보내서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혔습니다. 일단 임경업이가 옥에 갇혔고 임경업이나 자점은 다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설이 그래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슨 소설이다? 역사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소설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표현의 한계가 있다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극을 볼 때도 그 사극은 역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분명히 허구성도 있죠. 근데 사실은 완전히 바꿔놓진 않죠. 허구성을 가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세자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하지 아니하는가. 이 임경업이가 생각하는 겁니다. 주야 밤낮으로 번민하여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옥절이 자점의 부탁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서 경업이 더욱 하나더니 전호 관원이 됐죠.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을 역적으로 잡으면 다 김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해서 두 명을 벗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결국 김자점이가 임경업이를 역적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거짓 조서를 만들어서 됐죠? 장군을 역적으로 잡으면 다시 김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해 벗어나라. 경업이 그제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몸을 날려서 옥문을 깨치고 권례에 들어와 임금을 만났다. 이해됐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현실적 장면이 될 수도 있고, 됐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임경업의 영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라는 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가로되, 야, 너 만리 타국에 어디에? 청나라입니다. 만리 타국에 갔다가 너 이제 돌아오면 반가움은 끝이 없는데 너 왜 나한테 죄를 청하냐? 라고 한 겁니다. 됐죠? 그랬더니 경업이 돈수사지 엎드려 자 사죄하되 됐죠? 신이 무인년의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부석입니다.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원래 청나라에서 야 조선의 왕한테 야 임경업이 너 그 잡아서 올려 그 새끼. 그래서 결국 경업이가 청나라로 가다가 도망갑니다. 알았죠? 그럼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청나라로 가다가 도망을 갔으면 이제 조선의 왕은 약간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불편했겠죠,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뭐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좀 알아도 돼요. 부분적으로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자점이 거짓 조서를 써서 결국 임경업이를 역적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안 경업이가 결국 옥에서 탈출해서 임금을 만나는 장면, 요 정도 이해를 할 때, 그 다음에 대명과 함께 청나라 왕을 베어서 병자년의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했다. 도망간 이유는, 청나라로 가다가 도망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고,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왔다. 신의주에서 잡혀 아무 연고도 모르고 감옥에 있었다. 지금에서야 임금님의 얼굴을 배우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임경업의 대사를 통해서 요약을 하죠. 그래서 임금이 들으시고 대경하여 신하더러 말하기를, 됐죠? 야, 경업이 무슨 죄가 있냐? 자점을 불러서 사실을 물으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왈! 경업이 역적이었기로 잡아두고 결국 나중에 보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큰 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이 몹쓸 역적 새끼야. 자점을 얘기하는 거죠. 들어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해서 모반할 마음을 두어서 나를 해하고자 하느냐.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말이 없죠.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야. 또한 망고의 충신이야. 너 왜 무슨 일로 죽이려 해, 개새끼야. 이렇게 된 거 이거. 하시고, 됐죠? 자점과 함께 결국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험은 물러가 쉬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갈등이 해소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경업이 사은하고 퇴거할 때 자점은 건물 밖에 나와서 신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들어서 난타합니다. 경업이가 이제 집단 폭행.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촌철 무기가 없어요. 여러 번 맞아서 중상함에 자점이 용사들을 분바하여 경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갔답니다. 임금이 이렇게 명했는데도 결국 김자점이는 경업을 두드러 패서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됐죠? 권력 다툼이에요, 결국. 김자점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A에서 보면 이상하게 이 임경업이가 영적이기보다는 그냥 평범해 보이죠? 집단 폭행 당하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역사소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소설이 가지고 있는 표현상의 한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때 대군이, 됐죠? 세자 대군이 이제 청나라에 있다가 풀려났거든요. 근데 임경업이가 왔다고 하는데 자기한테 안 와요. 알았죠?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더러 묻기를, 야, 임장군 입성했는데 어디 갔냐? 시자가 말하기를, 소인은 모릅니다. 대군이 의심하여서 바삐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부르니 임금이 전후 사실을 다 이르니 대군이 주할. 자점이 이런 망고 충신을 헤아려 하오니 이는 역적입니다. 엄하게 다루세요. 라고 이제 대군이 임금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명일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했거든요, 대군이. 근데 자시, 됐죠? 이건 뭐 화재 전환할 때 쓰는 말이죠. 자설, 화설, 각설, 자시. 됐죠? 자시에 결국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맞아 1000명이 지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가 죽었답니다. 결국 대군이 내일 가서 봐야지. 근데 결국 이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가 바로 48세고 기축년 9월 26일이라.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지막을 비극적 결말로 끝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 박시부인전이나 임장군전 같은 소설을 쓴 이유는 결국 우리가 병자호란때 패배한 그 정신적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썼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선 졌지만 그래도 이런 소설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그래도 청나라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야. 뭐 이런 걸 이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죠.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 절도 외딴 섬에다 안치되매.
더욱 분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불측한 마음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이시백이 어디 등장하지? 박씨 부인 전에 등장하는 박씨 부인의 남편입니다. 이시백이도 역사적 인물이죠. 실존 인물입니다.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서 금부도사를 보내서 엄영 국문하신 후에 옥에 가두었어요. 이 새끼 외딴섬에 보냈더니 이상한 마음을 품죠. 그래서 나중에 이시백이 알고 나중에 옥에 가둡니다. 이날 밤 꿈에 누가 나타나요? 꿈에 경업이 나타나서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이렇게 되었사오니 바삐 국문하세요. 그럼 결국 꿈에 경업이 나타나서 내가 죽은 건 자점 때문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야. 하고 울며 강원을 상이 놀라서 깨달으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 던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날이 밝아서 자점을 올려서 국문합니다. 이제 꿈이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거죠. 우리 고전 소설에서 여러분 이 꿈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자점이 자복하여서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고 결국 상이 노하여서 삼족을 다 멸하라, 저작거리에 죽여라 하고 그 동료들을 다 문제하고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서 야 너희 아버지가 자결한 게 아니고 저 새끼 때문에 죽었다. 맞죠? 그래서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수를 갚아. 그러고 끝난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건 비극적 결말이 맞습니다. 왜? 임장군이라는 주인공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 결말로 끝난 건 이유가 뭐 때문이다? 역사 소설의 표현의 한계 때문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뭐 이 정도를 몰라도 결국 이걸 다 읽고 나면 임경업과 김자점의 갈등이고 결국 김자점에 의해서 임경업이 죽고 결국 꿈속에 나타난 임장군 때문에 김자점이도 결국 죽는다. 됐죠? 그 정도의 줄거리만 파악하고 문제를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36번 문제를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인물들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서사적 흥미, 대결 구도 있죠. 누구하고 누구? 임경업과 김자점.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해서 비극성을 고서. 됐죠?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임경업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김자점이가 죽는 건 권선징악이죠.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을 통해서 주인공의 초월적인 능력 이런 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면 이 영소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영소설에서 이 지략 대결하는 게 머리를 쓴다. 이렇게 머리를. 그래서 여기가 산이야. 그리고 여기 나무들이 있고 풀들이 있어. 여기는 허 벌판이야. 여기 군사 주둔 여기 군사 주둔 둘이 싸워. 됐죠? 이때 이제 여기 산과 풀이 있으니까 여기 있던 장수가 여기에 불을 질러. 알았죠? 이때 결국 약간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가 이 불질러로 오고 이게 불이 다 타니까 여기 있는 놈이 얘네 죽었을 것이다 할 때 뒤로 가서 얘네들을 없애. 뭐 이런 영소설에서 뭐 이런 것들 많죠. 그럼 이제 얘가 머리가 똑똑한 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진짜 영웅은 바로 얘야. 뭐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이 글에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지략 대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면 된다. 그러니까 머리 싸움에서 결국 이겼고 그 이긴 것 때문에 영웅적인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 제시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3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흉계를 전부터는 말이 안 되고요. 옥절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 한 게 옥절이 아니에요.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면서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경업에게 직접 물은 건 아니다. 우의정 20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한다.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에 자점의 자복을 받아 내었다. 이게 답이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20백은 뭐 얘기하죠? 결국 여러분 20백이 전달한 건 결국 자점이 저 외딴섬에서 아주 악심을 품고 있다 라는 이를 아뢰는 것뿐입니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임금이 뭐 하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국문하고 옥에 가두는데 우의정 20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니다. 됐죠? 이게 틀렸잖아요. 이런 단어들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5번이 답이었습니다. 고전소설은 여러분이 이번에 쉽게 출제됐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등장하면 이제 복잡하죠. 쉽게 생각해 봅시다. A가 뭡니까? A가 이제 집단 폭행. B가 뭐죠? 임경업의 죽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임장군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의 특정 대목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 필사기를 남겼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을 썼다는 거예요. 책에다가. 됐죠? 식자층은 대역의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억과 같은 시각.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워 애석하다는 경험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현하고 한편 평민층은 슬프다 임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숙명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가 박살하니 그 안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하고 사람마다 알게 하기로 동국 충신의 말임에 만인들이 깨달아 본받게 합니다. 라는 필사기를 남겼는데 여기 보면 기역, 디귿, 미음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서 여기서는 기역, 디귿, 미음은 요 대목에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요 대목에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비교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비를 읽은 식자층이 됐죠? 비를 읽은 임경업의 죽음을 대한 식자층은 기억을 통해서 자점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을 것이다. 그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있는 거 보면. 기억은 뭐라고 돼 있죠?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 이렇게 썼다는 건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임경업의 죽음을 읽은 식자층은 기억을 통해서 김자점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A를 읽은 식자층. 집단 폭행. 됐죠? 니은을 통해서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됐죠? 여기 보면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롭겠다. 오케이? 비를 읽은 평민층은 이렇게 구분을 좀 했어야 돼. 비를 죽음을 대한 평민층은 디귿 맞아요. 디귿을 통해서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해되죠?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A를 읽은 평민층, 이걸 읽은 평민층이 리을을 통해서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이게 문제잖아요. 자점의 행동에 대해서 연민을 드러낸다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행동에 대해서? 리을은 뭐라고 돼 있죠? 조회에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들이 박살하니 불쌍하지 않네. 누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누가? 임경업이가 불쌍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리을을 통해서 자점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임경업이에 대해서 뭐하게 생각하고 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이게 잘못된 말이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비를 읽은 평민층, 비입니다. 죽음. 됐죠? 충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가 미음에 나타나 있죠. 답은 4번이다. 고전소설은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학에서는 여러분들 현대소설과 시나리오 지문이 좀 길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서사에서 우리가 공간이나 시간을 선택하거나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을 경험만 한다면 그리고 인물 파악의 능력만 있다면 맞죠? 수능에서 고전소설이 틀릴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면 어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소설은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부족한 어휘를 쌓아나가면 예비 수험생들은 고전소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고전소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